안녕하십니까, 용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제1한국인이시죠, 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일본에도 버블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5년 정도 전에 버블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융자를 받은 거, 융자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약 60%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던 걸 갖다가 은행에다 갖다 주고서도 빚을 떠안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꼭 생기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던 게 일본에서 한국에 일본에 있었던 게 한국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 같은 게 대한민국에도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에 약 부동산 가격이 70% 정도 올렸다, 아니면 100%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일본에서는 사고도 남을 만한 가격인데 한국에서는 전세도 못 얻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 10억 정도 주면 동경 시내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10억 갖고 괜찮은데 가갖고 전세를 넣으려고 전세가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4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둥이 까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좌파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인입니다. 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본 대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을 경영하고 계신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잘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겪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였었다. 70몇 살 됐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쫙 봤대요. 그랬는데 빨갱이였었지만 지금은 빨갱이가 너무 싫대, 공산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을 막무가내로 올려놓고서 세금을 두드려 잡고, 명동은 암흑가로 변하고 이태원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호텔 자영업자들 다 죽여놓고 합니다. 일본엔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계시지만 일본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세를 몇십 프로 반 정도 지원도 해주고, 자영업자들한테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게끔 사무실 임대료도 내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무이자에 가까운 돈으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선 어쩌다가 그 사탕값 주고 표 찍어달라고 하고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모셔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박 박사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버블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버블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버블은 언젠가는 깨질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네. 그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왠지 이 코로나랑 같이 엮여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올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쵸. 떨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많이 떨어져?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 40%, 50% 정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야,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혹시 그럼 한국에 그 부동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안 갖고 계신데 그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큰 나라 중에 하나고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버블이 심해서 많이 하락할 것이다. 50% 이상으로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우리 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올라가! 이야. 역시 가장 젊기도 하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혹시 한국에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긴 한데 엄청 작은 규모의. 작은 규모라. 어쨌든 간 나 같은 경우에 돈을 수백억 이상 벌었는데 일단 부동산 쪼가리가 한쪽도 없어요.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계신 거. 뭐 기분 나쁘면 나한테 주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금도 내고.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고 금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으면 혹시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요? 아무리 빨라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최고 비싸겠네. 그 와중에 조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그래요? 그러면 현 정권이 그대로 앞으로 50년 이해찬이 말대로 100년 동안 이어져 갑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은 다음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 때 만약에 1번, 2번, 3번 찍는다고 보면 몇 번을 가장 좋아하세요? 3번이 좋지 않을까요? 3번. 그러니까 3번은 내가 신당 차리면 3번인데 3번이라는 거는 그 심상정이나 아니면은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또 하나 그 민주당에서 이게 분리해 갖고 나온 그런 당이 일수에는 3번을 찍겠다. 일단은. 방금은 그냥 3번이 좋으니까 말했는데 그러고 듣고 나니까 2번을 찍을 것 같습니다. 2번 찍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라는 건 1 플러스 1이 2이기 때문에 그렇게 2번을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윤 박사님은 전문 경영인이시기도 하고 경제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다 지금 돈 풀어제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돈을 자꾸 풀어제끼는데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럼 사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을 지금 풀었으면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 상황 압박을 받아서 슬슬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은 글쎄요. 이제 그 시기가 결국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다 봐요. 코로나는 한 3년 있어야 끝나는데 영원히 끝나는 건 없고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사스라든가 뭐 콜레라 감기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에이즈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금방 그걸로 인해서 멸망할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남아 있고 약이 개발되더라고. 백신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지기 때문에 2, 3년 있으면 안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투약 같은 게 나오면 좀 당겨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부동산을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라고 해야 됩니까? 팔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사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 박사님 생각은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래도 사지 말고 기다려라. 네. 요새 가심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심비. 가성비잖아요. 가심비. 근데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서 마음에 든다면 뭐 그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가능하면 안 사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 돈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돈만 가지고 부동산 사는 사람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돈만 가지고 부동산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하고 친하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대. 여당이 어딘지 모르지만. 전 일단 정치 얘기는 이게 정치 얘기구나.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고향이 전라도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알았고 그러면은 요즘에 그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요즘에 그 코인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투자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가치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코인 투자가 다 잘못됐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든 정부도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직업이 없는 상태고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가며 놀고 있고 굉장히 다들 힘들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느냐 뭐 그러다가 요즘에 그 영혼까지 팔아서 전부 다 그 투자를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는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맞긴 한데. 아, 현명한 생각이네. 나는 지금 보니까 좀 뒤떨어져 갖고 코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가 했더니 해도 되는데 형편에 맞춰서 할 만큼만 해도 괜찮다 이런 소리죠. 다만 저 같으면은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은 않게끔 돼 있어요. 차라리 부동산은 사도 그건 안 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겠지. 주식을.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을 하지. 주식도 도박의 일종이고 부동산 투자도 뭐 요즘에는 도박 같은 그런 근성이 있더라고. 혹시 본인 한국의 LH 공사 무슨 사태 뭐 이런 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또 정부 정치 얘기라고 하니까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진보에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어준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꼭 김어준이 찍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도 나오면 조국이 찍어주고 김경수 씨 나오면 김경수 씨 찍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2번 말고 1번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 저는 LH 관련해서는 잘못한 사람을 일단 다 그냥 싸잡아다가 다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그놈들 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다만 과연 그렇게 집어넣을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아이고 그건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으니까 놓고 다음번에 찾을 거고. 한국에 대대적인 조 씨가 있어요. 조 씨. 조 씨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까? 일단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는 거기까지 머리 흔들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우리 코인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다는데. 많이 투자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제 형편에 맞게 했는데 몇백 프로 이득을 올렸어. 그래도 몇 배는 수익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백 프로냐 얘기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대충이 말고 몇백 프로 정도 벌었어. 한 못해도 300%는 나온 것 같아요. 300%. 그러니까 우리 일할 필요가 없고 다 코인을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 말만 들으면 우리 고 박사님 말만 들으면 코인을 당장에 해야 돼. 어휴, 나한테 한국의 양 박사 어떤 사람이 자꾸 코인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안 해갖고 했으면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번 거예요? 3,000 벌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투자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3,000 버는 게 300%입니까? 네.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리셨네요. 우리 박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코인에 대해서. 저는 자기 능력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맞다고? 네. 혹시 별로 하는 일 없이 일확천금모들이시죠?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라스베가스 가갖고 위아래 그걸 잘 맞추는 그것도 한 가지. 그것도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잘할 수 있으면 한다. 이야, 네. 확실히 철없는 박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하고 계시죠. 지가 일해갖고 돈 벌어주면 회사에서 돈 다 벌어가고 저 조금만 주는 줄 알고 자영업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해갖고 손해보셨습니까? 흑자를 잃었습니까? 적자를? 적자입니다. 적자. 네가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샀던 가격에 한번 올랐다 떨어졌으면 오른 가격에서 손해를 봤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네가 꼭 바꿀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죠?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봤을 때 꼭 저만 믿을 것 같아. 지금 한국에서 우리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자주 물어봐요. 부동산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도 해드리는데 우리 손님은 내가 말하는 거에 딱 반대로 하시죠. 제가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 박 박사님이 저기 주식을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코인을 사면 코인까지 코인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야,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가 보니까 본인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사시는 빈보감이라 가난한 것도 가난한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면 그놈이 계속 안 되는 걸 갖다 계속 풀리기 때문에 꼭 안 되게끔 돼 있고요.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코인도 샀는데 주식도 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오로지 신령님들만 믿고 신의 뜻에 따라서만 갑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나도 여기 우리 박 박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뭘 갖다 안고 가만히 있어야 돼. 신령님 일만 해. 길다리 없는 일 하는 즉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만은 코인에 대해서 뭐 전부 다 긍정적이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 분 다. 우리 윤 박사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가? 저는 투자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꼭 주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이거 올릴 것이다 내려갈 것 대충 정리 잘 맞거든. 그래도 공부나 열심히 하고 연구나 열심히 하세요. 아저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주식은 이제 개장 시간 있고 폐장 시간인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가. 그러지. 저는 그거 했다가는 잠을 못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코인 같은 경우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사갖고 막 떨어지면 막 심장을 졸이고 쫄깃쫄깃하고 그 지랄 하느니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LH 사태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많이 해요. 무슨 뭐 한국주택공사인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가리가 뭐 저하고 관련 없는 일은 일체 생각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제 입장이 됐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저는 거기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능하면 정보를 빼갖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들 쉬쉬하면서 다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고 박사 얘기는 그 주변 놈들이 우리가 지금 드러난 거 말고 전부 다 시시해갖고 다 정보 빼갖고 헤쳐먹고 열심히 살고 그냥 땅 갖고 있다가 조금 비싼 가격에 판 사람은 무지하게 손에 적자 보는 거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런 환경을 만든 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부. 어떤 놈이 정부인지 모르지만 정부 본 마누라 본 남편 말고가 정부인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능력 없으면 안 된다. 그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능력이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걔네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거고. 그거 한탄 해봤자 뭐 마이너스밖에 더 돼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해 조금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만약에 지금 고 박사 말처럼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다. 찬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타고난 행운이죠. 뭐. 나쁜 일이지만 다른 다수한테는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윤 박사 같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었었다고 보면 그놈들 싹 전부 다 잡아들여갖고 조사해갖고 전부 다 조사해갖고 딱 밝혀갖고 잘못된 걸 원상복귀 원위치 시킨다는 소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그런 정보만 있으면 사겠다는 소리고 본인은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 그 정보가 가짜 정보가 흘러나다닐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또 여기 박 박사는 또 그거 갖다가 뭐 하는 것도 능력이다 행운이다. 이야 그게 어떻게 행운입니까?
나쁜 거를 갖다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따르는 거야. 일단 팔기만 하면 그게 오르고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당신 딱 그러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올라가다 버블이 올 것이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3명 다 동조합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데. 언젠가.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 이건 지금까지는 우리 그 윤 박사나 고 박사나 박 박사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서 부동산 정책이고 버블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후에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버블이 온다는 거는 버블이 왔을 때는 30%는 기본일 것 같고요. 30%에서 퍽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맞았는데 자기 형편껏 사고 능력껏 사고 능력껏 해야 된다.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해갖고 폭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무슨 머리가 회전이 안 되고 그때는 어차피 가만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우리 새 박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은 우리 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할 거 있으면 이렇게 윤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미쳐 돌아가는 거는 맞는데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참 이대로 가면 정말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면 안 되는데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는 소리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절대로 안정이 돼 있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주고 할 거니까 사지도 말아라. 부동산에 하지 말아라. 어벙이가 하는 거 있는데 그 새끼가 제정신입니까? 반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지금 다들 집 사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가격 올라가는데 그럼 공급을 늘려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뭐 지금 그 새끼가 제정신입니까? 무조건 인건비는 갖다 이렇게 올려놓지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려놓고 그 새끼가 누굽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정치랑 관계 정치하고 관계없지. 그냥 무조건, 인간적으로 인간 대 네.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새끼가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지. 그런 씨발 새끼가 거기 헛소리 해갖고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이니셜로 얘기해 주십시오. M 됐을까? M? 욕하시면은 아이고 그렇지 모욕죄로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니온거다 따라 찌기 됐어 찌기. 통과. 요즘에 그 새끼 보고 또라이라고 합니다. 자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버블이 올 것 같고 불안하지만 투자하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대로 해갖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이 됐으면 그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일본 같은데 가격이 시세가 보통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데도 시세가 그렇거든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폭등을 하고 가격이 비싼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팔으면은요 여기 동경역 앞에다 건물 살 정도야.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 아파요. 우리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동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힘들다. 본인은 코인 계속 투자해도 되는데 일단은 잘 지켜라.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 때 쓰고 관리를 잘하고 모을 거 모아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 박 박사님은? 그냥 투자하시고 싶으면 많이들 투자하십시오. 다만 빌려서 하지는 마십시오. 돈이 많아갖고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니까.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버리니까 일단 능력 있는 놈들은 많이 투자하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우리 박 박사님 내가 집구석이 최고 잘 살아요. 여기저기다가 건물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예를 들어 갖고 빚어져 갖고 융자 끼고 사갖고서 알뜰살뜰 해갖고 세도 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안 올라고 집값이 폭등을 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일단 2배로 폭등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또 집 하나만 갖고 저 살려고 사는데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면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 20억, 30억이 되잖아요. 10억짜리가. 그랬으면 세금을 갖다 막 몇 배씩 내야 된다니까. 지가 사는 집만 갖고도 세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정부인가? 머리가 나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듣기. 응? 듣기. 씨발 새끼들한테 욕도 못하고 삽니까?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김용식인가 김정식인가가 있는데 김정이라고 하면 김정은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 모욕죄로 대통령한테 고발을 당했는데 모르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그분이 제가 유튜브 올리고서 한 3일 있다가 일단 취소가 됐대요. 나 때문에 취소됐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창피해?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까? 우리 박 박사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한국에 대해서 요즘에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이 없는 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말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고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한 정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든지 세금. 아이고 머리 아파. 허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 한국 사람이잖아. 네. 대기업체에서 근무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문 대통령이라든가 기타 담아내기 조국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문 대통령 이외에는 들은 게 잘 없어요. 그래 문 대통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훌륭한 우리 정치 지도자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제 앞에서 나쁜 얘기 안 하죠. 이야. 근데 어디까지 제 앞에선 거지. 내 앞에서 무거우니까 얘기 안 했단 소리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나왔다라는 거지. 지나가는 소리는 애초에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좋은 나라 살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삼성 회장 갖다 막 가둬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일본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네. 맨날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씨발 새끼들이 약 올리고 왜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자리에 있느냐고 맨날 물어봐갖고 머리 아파요. 제 주인은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런 거를 저에게 좀 저 배려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말싸움해갖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 복잡한 현실이고요. 오늘은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금방은 아니지만 버블이 머지않아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안전한 투자, 자기 있는 형편껏 해갖고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고요. 손해보는 일 없고 꼭 하시는 일 편안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